다시 부산입니다. 그동안 초량 화성갈비 그 사장님을 찾기 위해서 부산에 제가 여러 번 왔었거든요. 대패로드 부산 시리즈에서 소개해드린 화성갈비 기억나십니까? 1980년대 부산에서 대패 삼겹살 유행을 일으켰던 유명한 식당입니다. 하성갈비가 하성갈비인가? 그 밑에 내려가면 하성갈비라고 있어요. 87년도. 고등학교 그러니까 84년도 플라스틱 석고리 한 개씩 있다고 지금. 그 영상을 보고 많은 부산 분들이 메일로 댓글로 공통적으로 증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백종원이 처음 식당을 시작했던 1993년 이전 BD 그러니까 비포 대패 시절의 화성갈비가 초량 화성갈비라는 브랜드로 부산 전역에서 다수의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부산에서 대패 삼겹살집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오래된 동네에서 보이는데 초량 화성갈비입니다. 초량 화성갈비 큰 체인점이었지. 1990년에 초량 화성갈비 체인점이 부산에 엄청 많이 깔려 있었는데 백씨가 대패 원조라고 해서 그게 백씨 거였나 했는데 흐흐흐 백종원이 방송에 나와서 하도 대패 원조라고 하니까 초량 화성갈비 체인점도 백종원이 개발했나 순간 부산 사람도 헷갈렸다는 말입니다. 90년대 초는 물론이고 1980년대에 이미 부산에서는 대패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가 대박을 쳤다는 증언이 빗발쳤습니다. 초량 화성갈비 서면 포토피아 앞에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플라스틱 소쿠리에 대충 저울 달아서 줬다. 80년대 후반에 부산 전 지역에 초량 화성갈비 간판 달고 전부 대패만 팔았다. 화성갈비, 대복갈비 등등 부산에는 1980년대에 대패 삼겹살 맛집이 여러 개 있었다 수준을 넘어서 당시 지역의 초대박 프랜차이즈 트렌드가 대패 삼겹살이었다는 겁니다. 백종원이 학교 다닐 때 또는 군대에 있을 때 서면 포토피아 앞, 서면 백악관 근처, 연산 로타리 뒤편, 양정 한샘학원 근처, 서동, 대연동, 감전동, 남포동 등등 초량 화성갈비 브랜드의 체인점들이 부산 주요 상권에 싹 다 들어가 있었다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의 증언만 있을 뿐 1980년대에 시작됐다는 전설적인 프랜차이즈 초량 화성갈비의 초기 흔적은 별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초량 화성갈비 창업자는 왜 나타나지 않을까? 1980년대에 초량 화성갈비 가맹점을 열었던 사장님들은 왜 아무도 제보하지 않을까? 전부 다 돌아가신 걸까?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특허청 상표 검색 시스템에서 초량 화성갈비를 검색해 봤습니다. 초량 화성갈비 상표는 1995년 1월에 출원됐습니다. 출원인은 류수덕이라 나옵니다. 이분이 초량 화성갈비 창업자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수덕 씨의 행적이 확인된 곳은 10년 전 부산의 한 실버타운이었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퇴소하셨어요. 생존 여부를 알고 싶어서 가족들 연락처를 문의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초량 화성갈비라는 이름으로 장사하는 몇몇 식당이 남아있지만 모두 2010년대에 생겼고 창업자 연락처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체인사업본부도 사라졌습니다. 몇 달을 탐문했지만 류수덕 사장님의 생존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포기하려던 순간 메일이 왔습니다. 초량 화성갈비 창업자의 따님을 안다는 겁니다. 드디어 5개월간 찾아 헤매던 그분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사실 돌아가신 줄 알고 찾는 걸 포기할까 생각도 했는데 누군가 제보를 주셨어요. 살아 계시다고 합니다. 부산 대패 삼겹살의 아버지, 진정한 대패 삼겹살 대중화의 선구자 류수덕 사장님을 만나러 갑니다. 부산 사직동입니다. 바로 이곳에 예전 초량 화성갈비 가맹 본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량 화성갈비. 안녕하세요. 네. 류수덕 사장님이신가요? 네. 제가 5개월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선생님을. 정말 반갑습니다. 따님의 친구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내 친구 아버지가 초량 화성갈비의 류 사장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5달 동안 찾아 헤매가지고. 지금은 나시 사장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7. 그래요? 건강 되게 좋아 보이시는데 혈색도 좋고요. 아픈 데는 없어도 그래도 어쨌든 불편한 점이 있대. 너무 정정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맨 처음 식당을 언제 하신 거예요? 1983년도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이 중앙국민학교 5학년에 전학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83년도 정도 돼. 류수덕 사장님이 가져온 폐업 사실 증명원을 보면 국세청에 신고된 개업일이 1984년 2월로 나오지만 잘못된 정보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신고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의 84년도지. 84년 2월이니까 83년 네, 초에 시작을 하셨겠군요. 네. 식당 이름이 화성갈비. 화성갈비, 네. 대표자가 성에 천성애 우리 집사람. 그럼 사장님이 화성갈비를 처음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화성갈비가 또 있었나요? 내 처남이 하다가 내인데 인수를 한 게라. 그 간판을 그대로 인수받은 거지. 그러면 맨 처음 화성갈비 천안분에 하실 때는 몇 년도 시작하셨나요? 그건 모르겠어 나도. 그 내 처남이 몇 년 하다가 내가 인수받은 거라. 천안분보다 먼저 화성갈비를 했던 분이 예, 또 있군요. 예, 있었어요. 부산 동구청에 문의해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제야 윤곽이 좀 잡힙니다. 타임라인을 좀 정리해봅시다. 화성갈비의 역사는 1970년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류석 사장님의 처남이 인수해서 화성갈비라는 이름 그대로 몇 년을 장사하다가 류 사장님에게 넘긴 게 1983년입니다. 그때 주 메뉴가 뭐였나요? 화성갈비니까 갈비, 돼지갈비가 주 그게였지. 그 당시에 초랑에 돼지갈비가 한 3, 40군데 됐다가 갈비집. 여름 되면은 연탄 가서 이게 더워, 안 그래도 더운데 연탄을 열 몇 개씩 이래 피우면 아니 어떻겠어요? 상상 한번 해봐요. 그래서 내가 이래가 될 게 아니고 가스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랑에서는 아마 내가 맨 처음 가스로 시도한 걸로 알고 있다고. 1983년 인수 당시 화성갈비는 연탄불로 돼지갈비를 구워 먹던 식당이었어요. 류 사장님이 가스를 처음 도입하면서 당시 부산과 마산에서 인기를 끌던 아주 얇게 썬 냉동 삼겹살 구이, 즉 대패 삼겹살도 시작했답니다. 충주 은혜불고기, 마산 삼도집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힘으로 썰었습니다. 냉동 삼겹살을 아주 얇게 썰면 당연히 말리죠. 옛날에는 왜 돼지고기를 얇게 썰었냐? 그 이유는 마산 삼도집 사장님이 명쾌하게 정리하셨죠. 왜 이렇게 얇게 썰 생각을 하셨어요? 돼지고기를 보면 설사한다 걔거든. 그 당시 못 먹고 살 때께는 기름기를 한 점에 이어놓으면 설사한다 이거. 그러면 꼬이를 하는 것도 기름을 반 이상 빼가 먹거든. 옛날에 그 돼지고기 잘 먹어본 일을 했거든. 초량에서 최초로 가스불을 도입하고 신메뉴 대패 삼겹살 구이까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화성갈비는 부산의 유명 맛집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때 손으로 아침 눈 뜨면은 칼질하면은 장사 마치도록 칼렸어요. 손이 워낙 많아갖고. 내가 나고 나서 최고 잠 안 자는 48시간 앉아봤어. 손님 이러고 물론 그 삼겹살이 될까 이거. 그때 그러니까 사람이 멍해져가고 계산을 못 하겠는 게라. 손님 계산해보소. 이래가 돈을 받았다고. 그 정도로 손님이 많았어요? 많았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셨는데?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갖고 새벽 6시까지 했거든. 그러니까 항상 잠이 부족하지. 야, 사장님은 육절기 없었으면 과로사 하실 뻔했습니다. 맞아. 가로사 했을 거야. 지금 약간 내 어깨 위에 보면 조금 처졌을 거 있잖아. 이쪽 처졌네요. 처졌지. 네네네. 내가 원래 왼손잡이라 이거 썰으니까 네네. 이게 아파서 못 나가는 게 나중에 이래가 안 되겠다. 6개월기를 썰어야 되겠다. 그때는 국산은 없을 것 같은데요? 국산도 나오고 일산도 나오고 그랬다. 국산도 그때는 나왔군요. 나왔는데 별 인기가 없었어요. 인기 없었어요. 예. 사장님은 일제를 사셨군요. 내 중으로 샀어. 류스덕 사장님은 화성갈비 초창기를 잠도 못 잘 정도로 손님이 밀려들어서 돈을 쓸어 담던 시절이었지만 육체적으로는 너무 힘들었던 시절로 회고합니다. 그래서 당시 엄청난 고가였던 일제 육절기를 중고로 구입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채 1년이 되기 전에 대박이 나서 일제 육절기를 구입할 만큼 자본을 축적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육절기를 구입한 다음에는 그야말로 장사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대패 삼겹살 신속 대량 생산 시스템이 완성된 거죠. 대패는 신속하게 대량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음식이 빨리 나와야 돼요. 왜냐? 가격이 그만큼 싸니까 회전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1984년 화성갈비는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떠오르는 대박집으로 부산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가스불 플러스 육절기 플러스 쿠킹오일 플러스 빨간 플라스틱 소쿠리의 담기 스타일이 부산 전역으로 확 퍼져나갔습니다. 화성갈비를 상징하는 대패 삼겹살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인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좀 초량 갈비 골목에 갔다가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인터뷰를 좀 했는데 네. 그분이 그랬어요. 84년에 자기가 초량 토박인데 84년에도 자기 와서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대패를. 대패라는 이야기를 손님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을 와 대패 덜먹이나 해가지고 이제 안 좋다 이제 이미지가. 그래 문학을 하고 우리 그랬다고. 손님들은 대패 하는데 손님들이 오히려 대패를 하는 거야. 대패가 지금 또르 말리니까. 1980년대 화성갈비에서 팔던 육절기로 얇게
끓기게 썰어서 도르르 말린 냉동 삼겹살을 손님들이 와서 다들 자연스럽게 대패라고 부르더라는 게 류석 사장님의 증언입니다. 광주 치루불고기에서 팔던 메뉴도 사람들이 대패 혹은 치루대패라고 불렀다고 했죠. 앞전에 파면 대표 된다는 게 그때도 그러면 대패라고 불렀어요? 치루 대표 삼겹살이라겠지. 백종원이 식당을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부산과 광주에서 자연스럽게 다들 대패라 불렀단 말입니다. 대패로드에 대한 댓글을 몇 개 더 보겠습니다. 저도 부산 사람인데 90년대 초에 대패 삼겹살 자주 먹었습니다. 초랑 화승갈비라고 체인 고깃집이었는데 주문하면 아이스크림 냉장고에서 빨간 소쿠리로 가득 퍼서 주었죠. 백종원이 개발했다는 소리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87년에 연산 로터리 기업은행 뒤편에 초량 화성갈비에서 직원들과 먹었는데 빨간 플라스틱에 담아줬음. 초량 화성갈비 하면 빨간 소쿠리를 떠올리는 분도 많습니다. 부산 대패 삼겹살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빨간 소쿠리는 어떻게 탄생한 것일까요? 초랑화성갈비 하면 이렇게 빨간 소쿠리 소쿠리 1인분부터 5인분까지 있어. 5인분까지 있는데 1인분에 100g이라고 그냥 잡아놓고 150g. 150g? 예. 처음에는 1인분씩 시킬 수도 있었나요? 지금 5인분부터 시키라고 하던데. 지금 이제 값이 싸고 돈이 가는 건 되니까. 뭐인데 그때 1인분 시켰다고. 왜 그런데 소쿠리에 담아주셨어요? 접시 그걸 열어서 750g 못 담잖아. 아, 옆으로 하니까 넘치니까. 그거 이거는 안 돼, 이게 안 돼. 납작한 게 아니라 동글동글하니까 넘쳐서. 손님을 빨리 회전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또 룰이 하나 뭐냐면은 소주는 1인당 한 병 이상 팔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소주 한 병 먹으면은 30분이 걸리면은 2병 먹으면은 2시간 걸리는 거야. 왜냐면 술이 한 잔 되니까 할 소리 헛소리하고 앉아가 안 일라는 거예요. 손님은 기다리는데. 아, 근데 줄을 그때도 섰나요? 그럼. 그래서 소주는 1인당 한 병 이상 팔지 않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댓글이 있어요. 소주는 1인당 한 병 이상은 안 판다고 적혀 있었다. 맞아. 어제 우리 집 많이 온 사람이 있잖아. 가맹점들이 있었나요? 80년대에도? 있었어요. 가맹점이 있었어요? 예, 있었어. 그때는 어디 광고로 내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친구들, 주위 사람들로 우리 집 장사가 잘 되니까 그래 행기지 가맹점을 뭐 모집하고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고 혹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있었지. 너가 하려면은 뭐 안에 인테리어 그것도 다 못 알고 이래서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 그건 다 모르잖아. 그 사람들이 몇 센치를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걸 다 그걸 해주고 내가 10분의 1을 투자할게. 예를 들어서 5천만 원가 투자했으면은 내가 500만 원을 투자할게. 그거에 대해서 남는 이익금 10분의 1만 달라. 지금 체인점하고는 이미지가 들리지. 1호 가맹점이 어디였나요? 1호 가맹점이 서면 백악관 알죠? 백악관 나이트클럽. 예. 예. 그 뒤에 보면은 초랑 화성갈비가 옛날에 있었다고. 내 고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가 내한테 와갖고 수도가 내 이제 배 못하겠는데 밥 좀 먹여도 너는 10%만 투자해라. 이래가지고 시작했는 기라. 그게 몇 년도인가요? 한 80, 한 5, 6년 됐을까? 이름이 그때는 화성갈비였나요? 아니면 초랑 화성갈비였나요? 우리 집 이제 유명해지니까 네. 초랑에 있는 화성갈비를 하자. 초랑 화성갈비를 했나. 그래서 나와. 그게 1호고 그러면은 점점점 많아졌겠네요. 점점 많아지지. 중앙 차발에 담벼락에 우동 장사하는 사람이 연산동에 그 2호점이 되는 거지. 연산동 2호점이군요. 예, 연산동에서 연산 먹었다는 댓글이 너무 많아요. 부산 네. 연산동, 부산대학, 부평동, 영도, 대연동, 서동, 예, 남포동, 대연동, 양릉도 있었고 기장도 있었고 그냥 뭐. 부산 요지에는 다 있었네요. 다 있었지. 1990년 정도에는 그러면 이 가맹점 숫자가 몇 개까지 늘었나요? 한 열 몇 개 됐을 거야 아마. 90년까지 열 몇 개. 예. 그런데 이 어느 날 좀 몇 년 해보니까 내인데 한 달에 한 50만 원씩 40만 원 주니까 아까운 거야 그 사람들이. 초심을 잃은 거지 이 사람들이. 아까우니까 자기네들이 모아가지고 우리 때려치우자. 10분의 1 받으면 돈 내주고 우리끼리 장사하자. 아버님, 어머님이 억울하신 부분이 모든 노하우들을 싹 다 가르쳐 주시고 개업했을 때도 다 가서 도와드리고 식당에 들어가는 소모품들 있잖아요. 그 주방 세제부터 해서 모든 거를 다 저희가 그냥 그 남기지 않고 그냥 바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렇게까지 해드리고 했는데도 자기들의 욕심으로 나중에는 이렇게 다 돈 돌리고 이러니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니 내인데 뭐 쓴 게 있나 이거야. 나 값을 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근거 없으니까 니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는 내가 굉장히 억울한 게라. 그래 배신하는 바람에 내가 상호 등록을 한 거라.
1980년대 탄생한 초량 화성갈비는 요즘 같은 방식의 프랜차이즈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모든 노하우를 알려주고 개업할 때는 가서 일도 도왔지만 가맹비, 로열티, 인테리어비, 교육비는 아예 없었습니다. 지분 투자를 통한 분점 형식의 동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 계약서가 없었다는 겁니다. 초창기 초량 화성갈비 가맹점들은 다 대박이 났어요. 그러자 상당수의 점주들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독자적으로 대패 삼겹살 전문점을 운영하겠다고 통보한 후 떠났다는 게 류수덕 사장님의 설명입니다. 이건 상대방 얘기도 들어봐야 공평한데 80년대 점주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확실한 팩트는 부산의 초대박 프랜차이즈였던 초량 화성갈비가 1994년 전후 분열로 갈라섰다는 사실입니다. 류수덕 사장님을 통해 1990년대 초 부산 서동에서 초량 화성갈비 체인점을 운영했던 점주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초량 화성갈비에 간판이 원래 여기는 빨강 파란 거였어요? 얘가 이제 고안한 거를 눈이 잘 띄잖아. 빨간색하고 파란색이니까. 체인점은 전부 똑같이. 그러면 85년에 백악관 나이트 뒤쪽에 내줄 때도 요걸로 내주신 요걸 거예요? 했어. 지금 간판 보지, 쭉 간판이 많이 있어도 네. 눈에 확 안 띄잖아. 이건 눈에 팍 띄. 어휴, 이제 영감 다 돼가네, 이제. 한 70대 있지, 이제. 너무 73살이야. 어이구, 벌써 그래 됐나? 73살이시라고요?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대패 많이 먹으면 피부가 역시, 그거는 꾸이다. 장사꾸이다. 대배 장사꾸이다. 대배 선진하고. 초창기 초량 화성갈비 점주들 대부분은 투자금을 돌려주고 제 갈 길을 갔지만 강 대표는 류수덕 사장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초량 화성갈비 가맹점을 연이어 7개나 냈습니다. 제일 처음은 금정구 서동 거기서 91년도인가 그때 시작이야. 서동하고 부산대학교 두 군데하고 검사동하고 안락동 그리고 부곡동 여기가 제일 마지막 코스로 여기지. 여기 보니까 대패 삼겹살가 났는데 그때는 메뉴명이 뭐였나요? 그때도 대패삼겹, 네. 돼지갈비 메뉴가 이리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벽에다 메뉴로 대패 삼겹이라 적어보셨나요? 그렇죠. 똑같이. 예. 그때 당시는 부산대학교 1호점 할 때도 대패가 다 써 있었어요. 부산대 1호점을 내가 동업했거든. 그때 우리가 최고 버린 달이 한 달에 가져가는 돈이 1,200만 원 같았고. 그때 2,400이 진짜 큰 돈이었는데. 부산대학교는 그 1, 2층 해가지고 평수가 넓었어요. 그럴 때는 부산대학교는 모든 가게도 다 잘 됐어요. 저는 시간 5시나 되면 밑에 막 새카맣게 올라요. 그게 몇 년도인데요? 93년도 정도 됐어요. 93년도. 아, 옛날 이야기다. 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자가. 나는 어디가나 건강이다. 건강하십시오. 예. 요거 새꼬미 하나 싸가, 마늘 하나 넣고요. 그래 먹어야 돼, 맛. 선생님, 맛있는데요? 대패 삼겹살 오랜만에 드시죠? 옛날 맛인가요? 내가 하나 신조가 뭐냐면은 저 주소 오지 마라. 그걸 신조로 삼았다. 쏘기면 안 돼요. 우리 일사님도 진짜 인생을 한 길만 걸어왔거든요. 그 장사하는 사람은 신용입니다. 고객과 주인장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저 집에 가면 절대로 안 속인다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지. 동업했던 대부분의 체인점 대표들이 투자금을 돌려주고 떠났지만 류수덕 사장님은 다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1월에 초량 화성갈비라는 상표도 등록했습니다. 1990년대에 부산대학교 앞에만 초량 화성갈비 가맹점이 3개나 있을 만큼 호황을 누렸습니다. 아내와 딸 명의의 직영점도 부산에 12개까지 냈습니다. 가맹점 숫자가 제일 많을 때는 부산을 중심으로 직영점까지 포함해 78개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멈췄고 부산에는 신초량 화성갈비, 초량 화진갈비라는 대패 삼겹살 미투 브랜드들까지 생겼습니다. 류수덕 사장님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했던 초량 화성갈비는 그렇게 잊혀졌습니다. 그 사이 서울에서는 대패 삼겹살의 창조주라고 주장하는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백종원입니다. 그의 대패 창조 슬화는 방송을 통해 계속 반복됐고 마리텔에서 설탕을 퍼부으며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대패로드로 온 국민이 대패 삼겹살의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이 백종원의 대패 삼겹살 개발 서사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패 삼겹살을 대중화시킨 게 백종원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대패 삼겹살은 1980년대 이미 초량 화성갈비를 통해 프랜차이즈화가 진행될 정도로 대중화된 음식 메뉴였습니다. 1997년에는 대패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저 돈토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통해서 대형 광고를 전국에 지속적으로 뿌렸습니다. 이때도 백종원은 그저 여기저기 널린 대패 삼겹살집 중 딱 하나를 운영할 뿐이었습니다. 2004년 SBS 해결 돈이 보인다를 통해 대패 개발서를 주장하기 전까지 백종원이 대패 삼겹살 대중화를 위해 눈에 띄는 뭔가라는 흔적이 없습니다. 백종원의 한 일은 이미 대중화된 대패 삼겹살이라는 음식을 자기 상표로 등록하고 숟가락을 올린 것 뿐입니다. 진정한 대중화의 선구자는 백종원이 아니라 처음으로 대패 삼겹살 전문 프랜차이즈를 시도했고 키웠고 알렸던 초량 화성갈비 류수덕 사장님이 아닐까요? 백종원 씨가 방송에 나와서 1993년에 자기가 대패 삼겹살을 개발했다 이렇게 한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기가 대표를 지금 몇 년도 1993년에 개발했다. 개발 좋아하네. 내가 장사를 벌써 80년 3년도 했는데 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사실 이게 육질기가 있고 냉동 고기가 있으면 누구나 이렇게 말리는 건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사장님.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건 의미가 없고 누가 대중화시켰느냐를 보면 초량 화성갈비를 시작하신 류수덕 사장님이고 백종원이 지금 몇 살인데 지금? 60살입니다, 올해. 60살 같으면 지금부터 43이면 17살밖에 안 되네. 내가 할 때 장사로. 안 그래? 전설적인 취사장교였다는 백종원이 아직 군대에 있을 때 부산에는 대패 삼겹살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 부산 어지간한 규모의 상권에는 초량 화성갈비 체인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대패 삼겹살은 지갑이 얇은 부산 청춘들의 일상적인 회식 메뉴였습니다. 부산에서 청년기를 보낸 50대들은 대부분 대패 삼겹살에 얽힌 추억을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원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습니다. 백종원이 건드린 건 단순한 음식 메뉴 하나가 아니라 중장년 세대의 젊은 시절 추억입니다.